that I miss you. 10명은 안 오고 지금 10명 갖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할까? 수업 좀 너희들 좀 급한데 아유. 야 민정이 현대사 어제 외할머니한테 도대체 뭘 얻어먹은 거야? 현대사 왜 이렇게 잘하지? 완전히 한일여고의 유시민 아니야? 유시민? 완전히 현대사 엄청 잘하네. 이거 봅시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를 탄핵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정답은 3번. 요것도 이승만. 요거는 발췌개헌. 정답은 뭐 보고 맞추면 되냐? 여기에 보면은 마산상고 김주열. 요거 보고 맞추면 돼.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몇 번인 것 같은지. 다른 사람들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인데 자 봅시다. 문제 키워드는 이거 아니야? 동호동. 이게 1920년대에 있었던 거지. 양세봉. 이게 1932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조선 혁명군. 이거는 대한 독립군.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지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요거. 이게 1938년도인가 아마 이때일 거야 아마. 정답은 5번.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계속 수업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신체제 볼게요. 자 3차 경제개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중화공업으로 갑니다. 자 2번 보자.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요거 줄 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또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미 민주화가 돼 있는데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뭐였냐면 뭐 흑인들에 대한 뭐 인권이라든가 뭐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그 기타를 친다든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그러면 장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여성의 억압을 이제 비판하는 짧은 치마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개인적으로 이제 AOA의 짧은 치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에서는 풍기문란이라는 죄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무릎에서 10cm 자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장발 단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학생들 이거 일일이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몇 년 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70년대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3번 별표.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학생들 미안한데 우리 한는 거 몇 회 내가 여러분한테 나눠줬죠. 그게 62회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몇 회인가요? 62회.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앞에를 필기를 봐야 좀 이해가 돼요. 자, 요 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반공이에요. 하나가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이미 경제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로 가야 돼. 반공으로 가야 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은 이때 조금씩 냉전이 붕괴되고 있었어. 이제부터 공산주의 국가랑 자유주의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하트하는 시기야. 하트, 러브 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서로 무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시기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소련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도 북한하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유로 우리도 공산과 자유 러브를 한반도에서 실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분위기가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남한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한반도에서도 이제 냉전을 끝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제 맺어진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됩니다. 자, 봅시다. 1969년 닉슨 독트린. 학생들 닉슨 독트린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닉슨 독트린 위에다가 어떻게 적냐면 닉슨 독트린. 더 이상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랑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닉슨이 공산주의 국가랑 싸우지도 않고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 국가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타국가 일에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어요. 이건 이제 민간에서 주도한 거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평화, 통일, 원칙 7개항. 요거 이 단어가 보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지문 별표를 꼭 치세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만큼 별표 치세요. 한 개도 안 하겠네요. 요거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 야, 한설이가 나 옛날 너희 선배 중에 한설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내 문서 편집하는 거 보고 경악을 하더라. 왜 이렇게 못하시냐면서 막. 자, 보자. 자,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봐봐. 여기 내 밑에다가 적어볼게. 옆에다가 너희들도 적어.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발표했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의 독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도 독재를 하고 나도 독재를 할 테니까 서로 독재를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실현한다. 그 다음에 요거 사상과 이념 제도를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의 남북한의 서로의 정치 체계를 인정하는 거야. 요거 적어두세요. 일단 치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도 나도 생각이 통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봐봐.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의 공격도 받지 말고 독재를 하자. 너도 하고 나도 하자. 요 위의 독재는 김일성이고 밑에 독재는 박정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속의 꿍꿍이고 이 속의 꿍꿍이를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내가 계속 독재를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계속 독재를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반대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봅시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질문해 볼게. 자, 이때 당시 분위기는 거의 통일되는 분위기였어. 자, 잘 들어봐. 자, 질문. 통일되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야 돼? 자유주의 국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둘 다 가야 된다는 건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북한을 만나 보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공산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 이게 포인트야. 졸라 엄청 강력한 자유주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자유주의의 강력함은 누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그게 누구다? 박정희만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뭐다? 유신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더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정희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다. 학생들 요 단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한국식 민주주의 유신. 한국식 민주주의.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럼 뭐겠어요? 정답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너무 중요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학생들 혹시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북한에서는 이게 만들어져. 그 주체 사상.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주체 사상. 나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북한 교육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맨날 통일 얘기하는데 뭐 막상 뭐 통일의 필요성도 얘기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 통일하자고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북한 공부를 해야 되겠노. 그냥 내 것만 먹고 삽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거 요 구호 반드시 기억하시고 얘들아 요거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아야 된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남북 조절 위원회.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순서를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순서가 이래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해야 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 발표하고 나니까 자 우리 통일하자. 자 이제 우리 통일하는 거야. 그래 그럼 통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오케이 콜. 그 기구 이름이 남북 조절 위원회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독재로 가는 거야. 남쪽은 무슨 독재로 가는 거야? 유신 체제. 북한은 주체 사상.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체 사상은 공부하지 마, 제발. 자, 그러면 이제 유신 체제 갑니다. 자, 유신 체제 다 설명했고요. 경제 불황도 있었고요. 다 설명했습니다. 학생들 여기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을 그 강제 철거해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했다가 여기 주민들이 그 열받아가지고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무장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정도는 가볍게 훼손해도 된다는 이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요거 별표 자 볼게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자 앞에 필기 봅시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직선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간선제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간선제로 간다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제 간선제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간선제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그게 아니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국회야. 국회 안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있는 거예요. 국회 안에.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뭐냐면 이 간단히 얘기할게요.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이야. 그러니까 이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여기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야. 여기 소속된 애들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여러분 뭔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당연히 누가 당선이 되겠노? 당연히 박정희가 당선이 되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를 비하하는 용어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통령 선거한다 해가지고 비하하는 용어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6년 중임제로 한다. 중임의 제한이 없다.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조치권. 요거 학생들 요거 긴급조치권은 1부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고 긴급조치권 나오면 그냥 유신 찍어라.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임명할 수 있다. 그럼 생각을 해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임명하고 3분의 1은 여기 소속이고 국민만 3분의 1을 뽑을 수가 있어. 그러면 법안이 어떻게 되겠어? 바로바로 통과가 되겠지.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으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충효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약간 좀 태종하고 세조를 많이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나와. 태종하고 세조를 왜 연구하는 논문이 나오겠냐? 이거 역사학과 가면 배우는 건데 그냥 여러분 잠깨라고 얘기해 보면 태종하고 세조를 왜 이렇게 연구하는 논문이 나올까? 이 독재를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개헌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요것도 은근히 나오는데 김대중 납치 사건.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학생들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순서 7.4 남북 공동 성명, 그 다음에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체제가 만들어져. 그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자 유신 체제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지. 통일 주체 국민회의. 그 다음에 긴급 조치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헌법이 잘못됐다고 고칩시다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게 이제 100만 명이 서명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틀렸다라고 뭐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납치가 돼요. 국정원 요원한테 김대중 납치.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노. 그 호텔에서 납치가 됐거든. 근데 나 이거 너무 웃긴 게 이 김대중을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려고 했다가 미국 FBI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국정원 요원들이 꼬꼬무에서 나왔어요? 나 꼬꼬무 그 이상하던데. 하여튼 여기 자막에는 콧구멍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때 김대중을 납치를 한 다음에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려 했다가 FBI에 걸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김대중은 친절하게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완전 이 국제 야 이게 역사학과에서도 배우는 건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국정원 요원들이 밀항을 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일본 입장에서는 또 무장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무장한 특수 요원들이 자기 나라에 침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막 사과하라고 막 난리 났었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막 사과하니까 야씨 너희들 사과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국무총리가 가서 막 사과하고 이랬어요. 그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아 이것도 되게 쪽팔리는 일이야. 명색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요 단어 시험에 나옵니다. 1차 석유 파동. 자 여러분 이 석유 파동이란 단어 나오면은 박정희 찍으셔야 됩니다. 학생들 이게 이 중동 국가에서 이때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 학생들 요거 혹시 아나? 혹시 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사우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섬 하나가 있잖아. 이 섬의 이름이 월드컵 열린 데잖아. 카타르. 혹시 카타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섬인데 진짜 작은 섬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카타르가 나도 이게 좀 책에서 보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뭐 이런 건데 그 정유를 잘한다더만 정유.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데 얘네들이 정유 능력이 진짜 뛰어나대. 근데 이때 이 1970년대 당시에는 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국가들이 그 강대국들 여기서 강대국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캐가지고 한 얘네들이 한 70% 먹고 얘네들이 30%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석유 가격을 담합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원의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원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야. 이번에 그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잖아. 그 더 이상은 우리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석유로만 갖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석유 가격을 담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 석유 가격이 올랐겠지.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때 등장했던 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누진세. 제가 좋아하는 거죠. 누진세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누진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석유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석유를 캐러 가자. 그래서 이때 당시 직접 석유를 캐러 갔던 기업이 이제 현대건설. 이 현대건설 이야기를 그 누구지? 그 진양철 회장이 나오대 그 순양 거기 나오더라. 그거 현대건설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석유 파동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요거는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요거 국정교과서. 오늘 얘기하면 이제 국정교과서 발행이죠. 저는 국정교과서를 옛날에 찬성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찬성했었는데, 뭐 이유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제가 국정교과서 찬성했다 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국가가 보내주는 걸 받아봤는데 정말 받아보고 내가 찬성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2차 석유 파동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야 전두환까지라도 다 해야지 뭘
나머지 거는 1시간만이라도 좀 하고 그럴 낀데 걱정이다. 여러분 혹시 폰이 있으시면 요걸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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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요거 그러면 요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나오면은 70년대 박정희. 그럼 요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뭐 찍으면 된다? 유신 체제. 이런 거 찍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리고 학생들 요거 좀 볼게요.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이게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두환 정부가 계승했다는 게 전두환 정부까지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YH 무역 사건. 자, 학생들 지금부터 제가 필기를 할 건데요. 자, 내가 이 필기하는 거를 잘 찍고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요, 학생들. 여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기할 수 있으면 가로로 필기하는 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준비되시면은 숫자 1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얼굴 나오는 거 할까요? 얼굴 안 나오는 거 할까요? 필기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얼굴이 싫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적으시고 하나.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신 체제가 성립됩니다.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뭐 통일 주체 국민회의 뭐 그다음에 긴급 조치권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뭐 경제 부분을 보면은 석유 파동도 있었고 뭐 석유 파동 속에서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자, 박정희 정권의 권력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 박정희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 박정희 정권이 이때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셨는데 이분이 되게 현명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 유경수 여사의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 그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어른들이 그 중전마마 오셨다고 막 절을 했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뭐야 여러분들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좀 잘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마인드를 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본에서 건너온 그 북한 출신의 제1 교포에게 살해를 당해요.
저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측근만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 비서실에는 누굴 두었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두게 되고, 그리고 적을 사람만 적으세요. 적을 사람만 적으세요. 여러분 보여요 화면? 차지철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는 김재규라는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군대에는 보안사라는 걸 두어가지고 군인들이 뭐 하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두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이게 이제 여공들 사건인데, 이 YH라는 무역회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여자 직원들을 다 강제로 해고를 시켜요. 그런데 파산을 해가지고 해고시키는 건 좋은데, 이 해고시키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 근데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공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YH 그 사장이 이 정부의 높은 사람들하고 좀 친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공들을 좀 뭐라고 할까, 처리해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자 직원들을, 이 여자들을 때리고 손에다가 강제로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한 거야. 여자 직원들은 너무 분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맞은 데다가 돈도 적게 주고, 야, 도대체 꼬꼬무는 뭐 하는 놈들인데 도대체. 그 돈을, 연예인들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역사 이야기 읽어주고 앞에서 울고 돈 받아가잖아. 몇백만 원을.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지금 역사 이야기 읽어주는데 왜 나는 돈이 안 나와 지금? 이게 너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래서 이 여공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김영삼을 찾아가요. 이때 당시에 김영삼이 야당의 총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야당의 총수였던 이제 김영삼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김영삼이 이 여공들을 싹 다 걷어들이고 자기 그 당의 건물에서 쉬게 해줘요. 좀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도 경찰이 들어닥치면서 여공들을 체포하고, 일부 여공들은 그 건물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 건물 높은 데서 올라갔다 떨어져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나가버리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해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면 이제 국회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김영삼은 이때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마산과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산과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과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마 항쟁이에요. 이 부마 항쟁은 다르게 얘기하면 유신 체제의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 부마 항쟁에 대한 조사를 김재규가 하게 돼요. 김재규가 조사하게 돼요. 학생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김재규가 조사하게 되는데 학생들 그냥 이건 듣기만 하세요. 전두환은 그냥 좀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고 차지철은 완전히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애. 야 대통령님이 말한 게 짱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재규라는 사람은 그 제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박정희가 약간 삼고초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찾아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박정희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김재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꼬꼬무에서 봤어요 혹시? 그래서 김재규가 그 박정희한테 이 부마 항쟁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부마 항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김영삼인 것 같으니 김영삼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 얘기를 거절하게 돼요. 이제 김재규를 안 만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차지철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탱크로 밀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청와대 내부 그러니까 박정희 권력 내부에서 이 두 사람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끼리.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의견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12.6 사태가 벌어져요.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재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해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였으면 뭔가 이제 죽였으면 그 다음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이고 나서 뭔가를 생각을 못했나 봐. 그래서 뭐 했냐면 이 사람이 죽이고 나서 너무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당시에 국방부로 가가지고 잘 들어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국방부에 가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성하라는 사람한테 가서 장성하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속아요 또. 그런데다가 또 누가 속았냐면 이때 당시에 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최규하였는데 이 최규하라는 사람도 또 속아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정승환이에요. 정승환. 이 사람이 둘 다 속아가지고 김재규한테 뭘 주려고 했냐면 이걸 주려고 했어요. 그 계엄사령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단 주고 얘가 수습하도록 하게 주려고 했어. 근데 얘가 왠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거를 체크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전두환이야. 전두환이 인마가 좀 이상하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딱 체크를 하고 이거를 전두환이 조사를 하면서 딱 캐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두환은 김재규를 조사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 그리고 이 최규하라는 사람이 또 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김재규한테 속았다라는 정치적 약점 때문에 전두환이 시킨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전두환이 이제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12 사태입니다. 12.12 사태. 그래서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신군부가 누구냐? 노태우. 그 다음에 전두환이 주도를 했죠. 전두환이 선배고 근데 노태우가 실제로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요거 신군부 요 단어 나오면 전두환이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고 이때 전두환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보안사라는 건 이제 뭐냐? 군을 장악하고 그리고 중앙정보부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 계엄령이라는 건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전두환이 계엄사령관까지 영입합니다. 계엄사령관. 그래서 모든 권력을 이제 전두환이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덟 번째,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계엄령을 풀어달라고 서울의 봄을 외칩니다. 이때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울에 모여서, 서울역이죠, 오늘날 서울역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를 요구를 했고,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때 전두환 군부가, 이제 전두환 군부라 하면 안 되겠다, 신군부가 이 대학생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강제로 진압.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울의 봄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유시민이라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걸요? 이분. 요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걸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분이 주도를 했고, 이때 당시에 모든 대학생들이 다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살아남은 이제 전국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는데, 몇 번까지 했어요?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대학생들 중에 다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자 했는데 다 걸리고 유일하게 안 걸린 동네가 있었어.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에서 전남대, 지금 이 대학이 없어지려 해서 지금 난리인데, 조선대하고 이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민주화 운동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군부가 강제 진압을 시켰어요. 그러자 이 학생들을 강경하게 때리는 것을 본 광주 시민들이 이 대학생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학생들을. 그러자 이 신군부가 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금난로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제 발포를 하게 됩니다. 총을 쏘게 된 거야.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화려한 휴가. 그 다음에 또 영화 또 뭐 있노? 택시 운전사.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이때 무장을 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해서 전남 도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전남 도청을 장악하자 이제 신군부가 이제 탱크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이 신군부가 이제 탱크를 동원해서 신군부가 탱크를 동원해서 이제 광주 시민군을 이제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학생들 이게 어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독일 기자였죠. 독일 기자. 히츠페터라는 이 기자가 독일 기자였죠. 이 독일 기자가 이거를 외부에 이제 알리게 되죠. 근데 이게 학생들, 이 사람이 외부에 알리고,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영상이 그 녹화가 된 것이 대학가에 퍼지면서 이 운동이 6월 민주화 운동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약점을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이 무엇이냐? 독재를 장기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중간에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기 독재를 하지 못하고 나는 7년 단임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전두환은 이때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이래 되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제?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모르시겠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제가 줄 거라는 것만 줄 거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과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줄 거 놓고 자 부마 항쟁 너무나 중요하다. 줄 거 놓고 그다음에 12.6 사태 요것도 줄 거 놓고 자 최규하 정부에서 요거 12.12 사태 해놓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 학생들 여기에서 시험 뭐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서 시험 뭐 나올 것 같아? 어떤 유형으로 나올 것 같아? 너희들 같으면 순서 나열하기가 나옵니다. 순서 나열하기. 자, 요거 옷 하나 있는데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설치. 봅시다. 학생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뭡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권력 잡았을 때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바로 범죄자들 때려잡는 거예요. 삼청교육대가 뭐냐면 그 범죄자를 때려잡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범죄 그다음에 뭐 흉악범을 잡아놓는다고 흉악범을 잡아놓는다 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등을 잡아서 뭐라고 할까? 기구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흉악범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전두환 정부 봅시다. 자 학생들 전두환 정부도 6월 민주화 운동까지 할 수 있으면 좀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빨리 할게요. 자 8차 개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나는 본인은 대통령을 한 번만 할 거야. 7년 단임제. 그 대신 어떻게 할 거야? 간선제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 왜 11, 10인지 보면 이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왜 11, 10인지를 얘기를 하면 자 봐봐 10대 대통령이 최규하야 그지? 최규하가 중간에 하야를 했대 그지? 그러면 몇 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11대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이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10대 임기가 남았으니까 11대 이 10대 임기를 이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2대를 하는 거야. 이게 7년 단임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전두환 정책의 정두환 정책 이런 거 넘어가고 언론 통폐합. 이때 전두환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다 통합시켰는데 그게 지금은 KBS2예요. 그다음에 요거 줄 거라 삼천교육대 요거 줄 거고. 그다음에 요거 줄 거라 컬러 TV 게시. 이때부터 이제 컬러 TV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해외 여행 자유화. 혹시 여러분 그 기억나요? 내가 수업 시간에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국가 그 여행 갈 때 뭐 3시간, 8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고 서울 가서.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다. 그럼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이거 언제 열린 거야? 노태우 정부 때 개최한 거야. 그 학생들 혹시 평창 올림픽 기억나세요?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유치권을 누가 따낸 거야? 이명박 정부가 따냈어. 근데 올림픽을 누가 열었어? 문재인 정부가 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졸업 정원제 실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학생들 이거 은근히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먼저 과외금지법부터 볼게요. 먼저 이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전두환 정부 때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들의 위치가 좀 높았어. 대학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 동네에선 거의 잔치였거든. 뭐 서울대면 어느 정도겠어. 뭐 엄청난 거지. 근데 이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과외를 못 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과외를 하게 되니까 자꾸 빈부격차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이 늘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졸업 정원제.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잘 듣습니다. 유린이가 1학년 때 입학을 했어.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과정이 무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유진이가 성적 중에 A 뿔, B, A0, B 뿔, B0가 있어. 학생들 솔직히 얘기하면 B 뿔도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평균 85점이야 이거. 이건 평균 80점이고. 근데 유린이가 한 과목이 평균 80이 나왔어. 그럼 얘가 졸업이 안 돼. 대학을 엄청 오래 다니게 하는 거야. 졸업을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럼 왜 졸업을 못 하게 하냐? 이때 당시에 대학 공부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대학생들이 시위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건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생들이 아예 졸업이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시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두환 정부에게 역행하게 돼. 전두환 정부에게는 오히려 통수치는 법이 되었고, 그리고 요거 야간 통행 금지 해지 요거 시험에 나오고, 옛날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때는 12시가 되면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밤에 간첩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없앴다. 여러분은 12시 되면 이제 거의 유튜브 보고 놀잖아요, 집에서. 그 다음에 요거 프로야구 개방. 이게 전두환 정부의 3S 정책인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 학생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첫 시구자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섹스는 뭐냐면 이 섹스하고 스크린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때 야한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매매 업소들도 되게 많이 늘고.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설의 영화를 만드는데 뭐 에마 부인 뭐 한 9탄까지 나오고 막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었을까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 정치에 관심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 얘들아 요거 나오면은 이거 찍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KBS에서 나온 이상가족 상봉.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요거. 학생들 이거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죠. 그 뭐야 KBS에서 특집으로 이상가족 찾아주기 특집을 했는데 이게 몇 개의 가정만 찾았는데 이게 너무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전화 오고 찾아달라고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KBS에서 이거를 5개월 동안 방송을 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래갖고 아나운서를 막 계속 돌리는 거야. 뭐 A조, 김성윤, 수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팀 돌리고 B팀, 공유, 유린 그 다음에 C팀 그 다음에 이동욱, 민정 뭐 이런 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야. 방송을. 수진이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방송을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방송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이게 이 방송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 미얀마라는 동남아시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때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이유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 시간보다 일주일 그 1시간 늦게 갔어요. 근데 1시간 늦게 갔는데 가다가 이게 늦게 가는 바람에 이게 늦게 갔는데 북한군이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폭탄이 터졌어. 그래갖고 늦게 가는 바람에 전두환 씨가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 이제 넘어갔죠.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중에 하나죠. 관계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남북한 이상가족 청산봉. 자, 잠시만 요거 좀 봅시다. 여러분 요거 질문 좀 할게요. 이건 정부가 한 거예요? 민간에서 한 거예요? 아, 헌트가 미얀마 아웅산 사건이가. 야, 민정이는 영상을 많이 보네. 우리 애기한테 쓰는 영어를 쓸게. 영상 중독자네. 이건 민간이죠, 민간. 이거 민간에서 한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KBS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민간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으니까 이걸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주도한 첫 이상가족 상봉이에요. 그러면 자 위에 올라가 봅시다. 7.4 남북 공동성명 펴볼래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뭐냐? 남북한이 처음으로 만난 남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에요.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운동.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학교 의무 교육 최초 실시.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도입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봅시다. 요거 하이라이트 나왔다. 자, 이거 영화 1987에 보면 나오죠. 영화 1987. 자, 오늘 전두환 정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해 보면, 자, 학생들 일단 전두환 정권 때 이때 경제 성장률이 한 14%, 뭐 10% 한 요 사이였어요. 학생들 경제 성장률이 한 14%,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일여고에서 제가 잘려요. 한능검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일여고에서 치특반에 정여원이 있다. 그럼 교문을 나가는 순간 기업 한 7개가 와가지고 여원 씨, 저희 기업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 1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전두환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군 이래 최대 경제 성장이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성장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전 세계가 다 성장할 때였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거든. 근데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간선제를 하지 말고 직선제를 해달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영상들이 돌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울 때였어. 학생들은 여전히 시위하고 거리에서는 막 계속 시위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시위를 하시다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박종철이라는 학생을 고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학생을 고문을 했어. 영화 1987에 보면 이 역할을 여진구 씨가 아마 했을 거야. 여진구 씨가 이 역할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여진구 씨가 이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여진구 씨가 이 역할을 했고, 이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다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납치가 돼요. 그래서 왜 납치가 됐냐면 이 선배들의 위치를 불라고 했어. 그래서 선배들의 위치를 불라고 했는데 이분이 불지를 않고 고문을 나가다가 이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한테 시신도 안 보여주고 화장을 하라고 사인을 강제로 시킨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이, 당시 검찰이었던 김한 검사님인가? 이게 아마 하정우 씨가 이 역할을 했는데, 이 김한 검사가 이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언론으로 날라갔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확장된 거야. 그러다가 자 여기 제주도 이제 4.13 호원 조치. 호원이라는 게 뭐냐면 박종철 고문 사건.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 이건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참 잘못된 거야. 이 박종철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 이거 알아두세요. 책상을 딱 치니까 억하고 죽었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위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시위가 확산되니까 전두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대통령일 때 간선제를 잘 들어요.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헌법을 지키겠다. 그걸 호언이라고요. 내가 헌법을 지키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다. 그래서 간선을 직선으로 고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선을 직선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거야. 개헌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임기 중에는 간선으로 가겠다 이 말이야. 호헌, 헌법을 지키다. 지금 헌법이 간선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야. 그렇죠.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거 맞아요. 그러자 이제 시위가 더 커졌어. 그리고 시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영화 1987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한열. 이 사람이 이제 그분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분이 그분으로 나오잖아. 그 강동원. 이 강동원이 나와가지고 그 김태리 씨한테 같이 민주화 운동하자고 막 그러잖아. 김태리는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강동원이 막 하자고 하니까 관심을 막 갖잖아.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 이래서 우리 아내를 좋아해. 저런 강동원 오빠가 와서 자기한테 민주화 운동 하자 하면 자기는 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성윤이 오빠가 하자 하면 할 거냐고 하니까 오빠는 어차피 민주화 운동 안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했어. 다들 공감하더라고. 저런 오빠가 와서 민주화 운동 하자면 다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시위를 하다가 이 최루탄에 이제 머리를 맞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한열 열사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우현 씨라고 여러분 이 배우인데 여러분 이분 아시나? 이분. 이분.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한열 열사 친구였고 그 다음에 그 모친소에 나왔던 그분이죠. 그 다음에 그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 우상옥인가? 모르겠다. 우상우 이 사람 많이 여러분 봤을 걸. 이분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걸요. 이분도 이한열 여사 친구고 이분도 이한열 여사 친구고 여러분 이분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한열 열사가 사망을 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시위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때 당시에 이한열 열사가 이제 사망을 하자 이제 모든 학생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월 민주화 운동이야. 그게 6월 민주화 운동이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야.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진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복을 해요. 결과적으로 항복을 한 거야. 그게 바로 6.29 선언이야. 간선제를 뭘로 바꾸겠다? 직선제로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나 말고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야? 전두환. 나 말고 누구부터? 나 다음부터. 나는 이미 7년을 해야 되고 나 다음부터. 그래서 전두환 말고 전두환 당에 있던 그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이걸 발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이 바보 노태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태우는 그 전두환이 시킨 대로만 한다 해가지고 별명이 바보 노태우였거든. 그리고 이 선언을 하고 이제 헌법을 개헌해. 그 개헌한 헌법이 이제 9차 개헌이야. 그래서 이 개헌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는 대통령 5년에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바꿔야 되지.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잡아갈 수 없다. 잡아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만든다. 왜?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헌법을 고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대통령 선거를 간선해서 직선으로 고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분도 민주화운동 세력, 이분도 민주화운동 하신 분이잖아. 이 안내상 이분은 좀 세게 했지. 이분은 이제 지하에서 막 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막 이랬으니까. 이분은 내가 알기로 이게 폭탄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을 못 갈 걸 지금. 민정아 이것도 꼬꼬무에서 봤니? 도대체 꼬꼬무를 뭐 하는 놈이야? 자 학생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학생들 요 개헌만 좀 보고 마칠게요. 자 개헌 순서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줄 거라는 것만 줄 거 봅시다. 내용만. 자 헌법을 제정했다. 요거 중요하고. 자 반민족 특별처벌법을 제정했다. 자 발췌개헌 볼게요.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국회를 둘로 나누었다. 요거만 알면 돼. 직선제. 요거만 알면 돼. 그 다음에 4.4 5.입 사건. 요거 줄. 초대 대통령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요거 줄. 그 다음에 3차 개헌. 요거 두 개 다 줄. 양원지 옆에다가 적읍시다.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적고. 4차 개헌은 요거 줄. 소급 입법. 비비운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5차 개헌 볼게요.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갔다는 거. 그다음에 6차 개헌은 3선. 그다음에 7차 개헌은 유신이제. 요거 대통령의 권한을 요거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 선출했다. 야 근데 이거 뭐 하나 빠져 있는데 하나 더 적자. 긴급 조치권.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단임제. 이것도 간선제다. 이거 전부 다 줄 거 놓고. 자 9차 보자. 요렇게. 요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원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빨리 수업을 지금 정리하고 영상 편집 누르고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 수업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거는 빨리 제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